2026년 4월의 어느 밤, 전 세계는 단 한 번의 터치에 모든 것이 결정될 역사적 순간 앞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밤 8시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60분. 만약 그 시간이 지났다면 우리는 지금쯤 테헤란의 발전소와 다리들이 화염에 휩싸여 지도에서 지워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한폭탄이 열을 가리키기 직전 기묘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짧은 문장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심박수를 바꿔놓았죠.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한다면 2주간 폭격을 멈추겠다. 이 한마디에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기다렸다는 듯 평화협상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폭발을 위한 잔인한 숨고르기일까요? 파키스탄과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며 겉으로는 훈풍이 부는 듯하지만 정작 현장의 지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인공위성이 촬영한 호르무즈 해협의 바다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합니다. AIS 선박 추적 시스템에 잡히는 신호는 전무하며 수조 원어치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은 여전히 공포에 질린 채 공해상에 멈춰 서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수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고요한 바다로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연극의 무대 뒤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계 언론들이 미국을 새롭게 보는 순간이라며 찬사를 보낼 때 정작 시장의 포식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여전히 배치된 이란 공화국 수비대의 기색을 살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는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폭격 직전에 돌연 2주라는 시간을 제안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라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조건들을 단 1시간 만에 수용하는 척 연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의 포장지 아래 숨겨진 14일간의 치열한 도박과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설계자들의 의도를 하나씩 추적해보려 합니다. 이 2주라는 유예 기간이 우리 모두의 기름값뿐만 아니라 어쩌면 2026년 이후의 세계 질서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가려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그 기묘한 정적을 추적하며 이 2주간의 휴전이 왜 축복이 아닌 시한부 선고에 가까운지 그 본질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사실 2026년 오늘의 이 위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쌓여온 미세한 균열들이 거대한 지진으로 변한 결과일 뿐이죠. 먼저 2025년 이란 내부의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이란의 가처분 소득 대비 생필품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무려 180% 폭등했습니다. 테헤란의 중산층 가장들이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2025년의 이 비극적인 수치들은 결국 도미노처럼 쓰러져 2026년 오늘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의 굴욕적인 휴전 조건을 단 1시간 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이란은 지금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붕괴 직전의 상황에서 숨을 쉴 산소호흡기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산소호흡기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양측이 내건 협상 조건을 비교해보면 이 휴전이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지 금세 드러납니다. 미국은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와 미사일 개발 5년 중단, 그리고 테러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라는 6대 불가역적 조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이 내놓은 여건 10개 요구안은 정반대입니다.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모든 경제 제재의 즉각적 해제,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해협을 열어젖히고 핵을 버리라고 명령하는데 다른 한쪽은 해협에 열쇠를 쥐고 돈을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장전된 총을 서로의 미간에 겨눈 채 버리는 위태로운 포커게임입니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15개 조항 중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언급한 이란의 10개 조항 기반 협상이라는 표현은 매우 교묘한 덫입니다. 이는 이란에게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어 시간을 벌게 만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란이 약속을 어겼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괴한 현상은 바다 위에서 포착됩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듯 휴전이 발효되었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밀려드는 선박들로 북새통을 이루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박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AIS 신호는 여전히 꺼져 있고 글로벌 보험사들은 호르무즈행 선박에 대한 보험료를 전쟁 이전보다 50배 이상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란 공화국 수비대의 미사일 포대가 해안 동굴 속에 여전히 전개되어 있으며 트럼프의 폭격기들 또한 엔진을 끄지 않은 채 괌과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국 이 이주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잔인한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장기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선거 리스크를 관리하며 짧고 굵은 타격의 명분을 다듬고 있고, 이란은 굶주린 민심을 달래며 마지막 한 발의 핵카드를 숨길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제적 파멸이 2026년의 군사적 도박을 불러왔고, 이제 그 도박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4일입니다. 이 짧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우리는 과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화염의 목격자가 되어야 할까요? 질문의 답은 평화협정서가 아닌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 위에 이미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의 설계도를 훔쳐봐야 합니다. 왜 그토록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이란이라는 눈의 가시를 한 번에 뽑아버리지 않고 번거롭게 2주라는 시간을 주며 밀당을 벌이는 것일까요? 단순히 인명피해를 걱정하는 인도주의적 배려 때문일까요? 냉혹한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그런 낭만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2주간의 정지화면 뒤에는 전 세계 거대, 자본이 설계한 치밀한 경제적 알고리즘과 수십 년을 이어온 지독한 역사적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2025년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원년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들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소비 효율 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 에너지가 각광받던 시대에 역사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2024년 대비 12%나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에 이 에너지 패닉이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결국 2026년 오늘 트럼프가 이란의 숨통을 끊기 직전 2주간의 타임아웃을 부르게 만든 실질적인 목줄이 된 셈입니다. 지금 당장 이란의 정유시설을 날려버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이란의 붕괴를 넘어 미국 내부의 인플레이션 지수를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공포가 트럼프의 손가락을 멈추게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존의 상식을 깨부수는 지적 해방감을 맛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란과 미국의 갈등을 종교적, 이념적 대립으로만 보지만 본질은 철저하게 숫자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53년 이란의 민주정부를 무너뜨렸던 아약스 작전부터 1979년의 혁명,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갈등의 중심에는 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의 경동맥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기목은 사실상 달러, 패권이라는 미국의 거대한 성벽을 지탱하는 초석입니다. 거대 자본의 설계자들은 이 이주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월가의 대형 헤드펀드들은 이미 2025년 말부터 중동의 긴장 고조를 예상하고 오일 선물 옵션에 천문학적인 베팅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출전은 포지션을 정리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입니다. 즉, 이 이주는 이란과 미국 국민을 위한 평화의 시간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전쟁이라는 상품을 가장 비싼 값에 팔아치우기 위해 마련한 박앤세일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미시적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전 세계 주요 항구의 물류 적체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3배 이상 심각합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단 일주일만 더 완벽하게 폐쇄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의 부품 가격부터 내일 아침 식탁에 오를 식재료의 운송비까지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10개 조항을 기반으로 협상하겠다고 모호하게 말한 진짜 이유는 이란의 요구가 타당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물류망이 파열되기 직전에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휴전은 정의의 승리도 악의 후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거대 자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생산량을 조절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설계된 고도의 경제적 연극입니다. 이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호르무즈라는 카드가 미국의 경제적 심장을 얼마나 깊숙이 겨누고 있는지 2025년의 혹독한 제재 기간을 통해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이실 겁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평화협상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기 소리가 말입니다. 이 이주는 이란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전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회계적 유예 기간입니다. 만약 2주 뒤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것은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전쟁의 수익성이 평화의 유지비보다 높아졌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다음 폭발을 위해 잠시 뒤로 물러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2주라는 짧은 시간이 끝나고 맞이하게 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포스트 휴전의 참상을 냉정하게 그려보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더 이상 군사 기지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카드는 이란이라는 국가의 엔진 자체를 완전히 꺼버리는 문명 삭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5년의 한 결정이 어떻게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치명적인 도미노를 만들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중반 미국 국방부는 이른바 핀포인트, 정밀 타격의 한계를 인정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이란의 미사일 기지만을 골라 때렸던 작전은 이란 지도부의 결사항전 의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주의적 결집만 불러왔죠. 2025년의 이 군사적 시행착오가 결국 2026년 오늘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인프라 완전 파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게 만든 것입니다. 즉 2025년의 어설픈 자비가 2026년의 잔인한 최후 통첩을 낳은 셈입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2주 뒤 폭격이 재개된다면 이란은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석기 시대로 강제 소환될 것입니다. 이란은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담수화 시설, 의존도는 낮아 당장의 갈증은 피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전력망입니다. 현대 문명의 혈액인 전기가 끊기는 순간 이란의 모든 대도시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병원의 수술실이 멈추고 하수 처리 시설이 마비되며 국가 행정 시스템은 단 48시간 만에 로그아웃될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정유시설의 파괴입니다. 이란의 핵심 경제자산인 정유시설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에 최소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됩니다. 이는 이란 경제가 우리가 기억하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영구적으로 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파멸의 시나리오는 이란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독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회복 탄력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려 합니다. 트럼프의 휴전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는 협상 기간 중에도 테헤란 내부에서 정밀 암살과 사이버 테러를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내에서는 반이스라엘 정서가 극도로 고조되어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위협은 신성모독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현재 트럼프의 전략이 국제법과 윤리라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건드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란의 붕괴 이후입니다. 만약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와해된다면 그들이 보유한 핵물질은 통제 불능 상태로 암시장에 흘러나올 것이며 수백만 명의 난민은 유럽과 아시아의 국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 들겠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2주라는 시간을 준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란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만 무너진 이란이 쏟아낼 오물을 치울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6년 4월의 이 휴전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파멸의 범위를 계산하는 잔인한 시간입니다. 2025년에 뿌려진 갈등의 씨앗이 2026년에 독이 든 열매로 자라났고 이제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나무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2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던 중동의 지도는 물론 전 세계 에너지 질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14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평화의 악수이든 파멸의 폭격이든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나누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14일이라는 유예의 시간이 주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 2025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중동의 거대한 균열들이 2026년 오늘 2주간의 휴전이라는 기묘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확인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이 휴전은 결코 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2025년에 시작된 경제적 파멸과 군사적 긴장이 2026년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잠시 튕겨져 나온 일시적인 물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뉴스를 보실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인들의 화려한 연설이 아닙니다. 실시간 선박 추적 지도 위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유조선의 항적, 그리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협상장에서 들려오는 핵사찰과 제재 해제의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셔야 합니다. 2025년 이란의 가처분 소득 폭락이 오늘의 굴욕적인 협상을 만들었듯 지금 이 2주간의 미시적인 지표들이 결국 2026년 하반기 전 세계 유가와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를 결정짓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과 평화를 거대한 역사의 흐름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2025년의 전력난, 2026년의 선박보험료, 그리고 트럼프의 트루th 소셜 게시물 한 줄처럼 아주 작고 세밀한 데이터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인포큐브와 함께 이 복잡한 지정학적 퍼즐을 맞추어 보신 여러분은 이제 남들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셨을 겁니다. 뉴스가 전하는 표면적인 공포와 희망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이면의 차가운 계산기를 읽어내는 힘을 기르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깊이 있는 통찰과 데이터 분석은 여러분의 지적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6년 중동의 진실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이 압도적인 정보의 조각들이 유익했다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라는 이름의 작은 표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모여 저희가 더 날카롭고 깊숙한 진실을 파헤치는 거대한 에너지가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2026년의 시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언제나 가장 정밀한 지도를 들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주 뒤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가 평화의 통로가 될지 아니면 다시 화염의 무덤이 될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